35해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던 78 되신 김영수 씨는 올해 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극심한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이불을 끌어안고 한낮에는 갑자기 올라온 기온에 땀을 흘리며 창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옷을 얇게 입고 외출했다가 모진 바람에 덜덜 떨면서 귀가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 씨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항상 건강하던 그가 39도의 고열에 시달리며 응급실을 찾았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절기 면역력 저하로 인한 폐렴 초기 증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환절기는 더 위험합니다. 옆 병상에 누워있던 76세 박영자 씨는 그보다 더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알아온 알레르기성 비염이 환절기를 맞아 극도로 악화되어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것입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콧물은 멈추지 않았으며 목은 갈라질 듯 아팠습니다. 환절기에 갑작스러운 꽃가루와 미세먼지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가 만들어낸 완벽한 폭풍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박영자 씨는 매년 봄이면 비염 증상이 악화되었지만 올해처럼 심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환절기가 되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보다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환절기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응급실의 침상들은 환절기마다 이처럼 노년층 환자들로 가득 찹니다. 관절염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82의 최할머니, 기관지염에 심한 기침으로 밤을 새우는 69의 이 할아버지,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까지 겹친 73의 정할머니. 환절기는 노년층에게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환절기에 경험하는 건강 문제는 단순한 감기에서 시작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이러한 감염은 빠르게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노인은 감염에 더 취약하고 고혈압이 있는 노인은 체온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기온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환절기마다 고통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화로 인해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체온 조절 능력이 감소하며 만성질환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몇 가지 간단한 실천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환절기의 건강 위험은 적절한 관리와 예방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절기에 노인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면역력 관리, 체온 유지, 개인 위생 관리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건강 관리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84세 강 할아버지는 10년 전 환절기 폐렴으로 한 달간 입원한 이후 철저한 건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간의 숙면 후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은 내 몸을 지키는 보디가드예요.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유지의 가장 기본이죠. 강 할아버지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을 피합니다. 그 결과 그는 지난 10년간 심각한 질병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 할아버지의 하루는 매우 규칙적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뻣뻣한 몸을 풀고 아침 식사 전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이것이 장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는 7시에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으로 균형 있게 섭취합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10년 전 폐렴으로 고생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건강은 젊었을 때 관리해야 노년에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에서는 70 중반의 이웃들이 이른 아침부터 가벼운 태극권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꾸준히 운동하는 그들은 환절기에도 몸의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환절기 건강의 비결이죠. 태극권 모임을 이끄는 78배 최 여사는 말합니다. 그녀는 태극권 외에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아침 저녁으로 실천합니다. 최 여사와 함께 운동하는 노인들은 관절 통증이 현저히 줄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최 여사는 10년 전만 해도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권유로 태극권을 시작한 후 통증이 크게 줄었고 이제는 다른 노인들을 가르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태극권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요.
특히 환절기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이런 부드러운 운동이 더 효과적이죠. 그녀는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공원에서 이웃들과 함께 태극권을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경로당에 모여 실내 스트레칭을 합니다. 운동은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날씨가 좋지 않다고 운동을 쉬면 금방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돌아오죠.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81인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져서 영양실조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신경 써서 먹어야 해요. 그녀는 계란, 두부, 닭가슴살 같은 양질의 단백질과 제철 과일, 채소를 매일 챙겨 먹습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합니다. 귤,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이 그녀의 냉장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혼자 살지만 매일 직접 요리합니다. 편의점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가끔 먹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먹으면 영양 균형이 깨져요. 특히 노인들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면역력이 유지돼요.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시장에 가서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구입합니다. 시장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녀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음식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도 건강에 중요한 요소예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환절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쉽게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79의 박 할아버지는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1시간마다 조금씩 물을 마십니다. 뜨거운 차나 따뜻한 물은 기관지와 목을 보호해주고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돼요. 그는 특히 환절기에는 생강차나 대추차처럼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를 자주 마십니다. 박 할아버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을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한 변비와 요로 감염을 겪은 후 의사의 권고로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했어요. 알람을 맞춰놓고 1시간마다 물을 마셨죠.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찾게 됩니다. 그는 특히 환절기에는 물을 더 많이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건조한 공기로 인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기 쉬워 감염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은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목과 기관지를 촉촉하게 유지해줘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시에 사는 72의 장 여사는 환절기 비염과 기관지염 예방을 위해 실내 공기질 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환기를 시키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켜놓아요. 그녀는 또한 실내 습도를 4060% 사이로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합니다. 건조한 공기는 호흡기 점막을 약화시켜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장 여사는 환절기 이후 비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과 저녁 환기 시간을 정해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집 안에 들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9시, 저녁에는 7시. 이때는 교통량이 많은 시간을 피해서 공기가 비교적 깨끗할 때예요. 그녀는 또한 실내 식물을 키워 공기를 정화합니다. 스파티필럼,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들이 공기 중에 유해물질을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해줘요. 게다가 식물을 돌보는 것 자체가 좋은 취미가 되었어요. 그녀의 아파트는 작은 정글과 같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창가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실내 공기 관리는 환절기 건강의 기본이에요. 특히 도시에 살면서 미세먼지와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노인들에게는 더 중요하죠. 손 씻기와 개인 위생은 감염병 예방의 기본입니다. 83세 윤 할아버지는 외출 후 반드시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세균이 묻어 있어요. 특히 환절기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죠. 그는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손을 씻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환절기를 지나가는 비결이 바로 이 습관이라고 자신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손 씻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개인 위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손 씻기예요. 저는 은퇴한 후에도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바로 손을 씻고 식사 전에도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돌아온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는 습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마스크 착용도 환절기 필수 습관이 되었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는 이러한 개인 위생 습관 덕분에 최근 몇 년간 감기나 독감에 걸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70 중반의 이 여사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레이어링을 실천합니다. 아침에는 겹쳐 입고 나가서 더워지면 한 겹씩 벗으면 돼요. 체온 조절이 자유롭죠. 그녀는 특히 목과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목이 차가워지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발이 차가워지면 전신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여사는 1년 내내 얇은 스카프를 가지고 다닙니다. 환절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더울 수 있어요. 스카프 하나만 있으면 체온 조절이 훨씬 수월해요. 그녀는 또한 항상 여분의 얇은 옷을 가방에 넣어 다닙니다. 특히 봄, 가을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져서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해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옷차림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 따뜻한 봄날에 얇게 입고 외출했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심한 감기에 걸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는 날씨 예보를 항상 확인하고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옷을 준비합니다. 환절기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74세 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관절 부위에 가벼운 마사지를 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관절을 더 아프게 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다면 따뜻한 물로 풀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는 또한 관절 건강을 위해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섭취하고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보충제를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합니다. 최 할아버지는 10년 전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건강한 관절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절 건강은 활동성과 직결돼요. 관절이 아프면 활동이 제한되고 활동이 제한되면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더 부담이 가는 악순환이 생겨요. 그는 매일 아침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무릎 스트레칭, 발목 돌리기,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 등이 포함됩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강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줄어들어요. 특히 환절기에는 기온 변화로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씁니다. 과체중은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껴요. 비타민 D는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노년층은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비타민 D 결핍이 흔합니다. 73세 김 할아버지는 날씨가 좋은 날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공원에서 20분간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햇볕을 적당히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에 큰 도움이 돼요. 그는 이 습관을 통해 환절기 면역력 저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햇볕을 더 많이 쬐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자연 햇볕이 더 효과적이고 다른 건강상 이점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공원을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뿐만 아니라 기분 전환, 신체 활동,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제공해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일과가 되었죠. 그는 특히 환절기에 더 신경 써서 햇볕을 쬐입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하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여름에 강한 햇볕은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도 꼭 바르고 나가요. 건강한 햇볕 쬐기가 중요하니까요. 예방접종도 환절기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76세 박 여사는 매년 가을이 시작되기 전 독감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염병의 합병증 위험이 커져요. 예방접종은 그 위험을 크게 줄여주죠. 그녀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폐렴구균 백신과 같은 다른 필요한 예방접종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몇 년 전 독감으로 심하게 앓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나 독감이 그저 불편한 질병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단순한 감염병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는 매년 10월이 되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또한 5년마다 폐렴구균 백신을 맞고 코로나19 백신도 권고대로 맞았습니다. 예방접종은 특히 노인들에게 중요해요.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염병에 걸리면 회복이 더디고 합병증 위험도 크니까요. 그녀는 주변 노인들에게도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방접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스트레스 관리도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79의 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명상과 깊은 호흡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몸도 건강해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니까요. 그는 환절기에 더 불안하거나 우울함을 느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마음을 달래줍니다. 정 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울증을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많은 시간이 생기자 허무함과 무력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의사의 권유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어색하고 지루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이 생겼죠. 그는 매일 아침 20분간 명상을 합니다. 조용한 방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비웁니다.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요. 특히 환절기에 느끼기 쉬운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는 또한 취미 활동으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동안에는 모든 잡념이 사라져요.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게 되죠. 이런 활동들은 그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신체 건강도 개선되었습니다.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신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역시 환절기 건강의 기본입니다. 83세 한 할머니는 50년간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몸의 리듬이 일정하면 면역력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특히 환절기에는 더욱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며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6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7시부터 8시까지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에 규칙적으로 먹고 저녁 9시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우고 불규칙하게 지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규칙성을 더 필요로 해요. 그녀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덕분에 만성질환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켜요. 생체 시계가 안정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지며 면역 체계도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죠. 그녀는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어 생체 리듬을 유지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라고 생각해요. 미세먼지가 심한 환절기에는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78회 이 할아버지는 외출 전 미세먼지 앱을 확인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차단해줘요. 코로나 이후에는 환절기만 되면 마스크를 꼭 챙기게 됐어요. 그는 마스크 덕분에 환절기 알레르기 증상이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를 앓고 있어 미세먼지와 공기오염에 특히 취약합니다. 처음에는 마스크 쓰는 게 불편했어요. 숨쉬기가 더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외출할 때 마스크는 지갑이나 열쇠처럼 필수품이 되었어요. 그는 미세먼지 앱을 통해 매일 공기질을 확인하고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꼭 필요한 외출만 짧게 합니다. 노인들은 호흡기가 약해서 미세먼지에 더 취약해요.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인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즉시 손과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미세먼지는 옷에도 붙어 있어요. 외출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계속해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셈이죠. 집안 환경 관리도 중요합니다. 82의 최할머니는 환절기마다 이불과 침구를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립니다. 집 먼지 진드기는 알레르기의 주범이에요. 특히 환절기에는 더 신경 써서 청소해야 해요. 그녀는 또한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욕실이나 부엌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환기시킵니다. 최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이불과 베개 커버를 세탁하고 매트리스는 한 달에 한 번 햇볕에 말려 소독합니다. 침구는 우리가 가장 오래 접촉하는 물건이에요.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알레르기 예방의 첫걸음이죠. 그녀는 또한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특히 먼지가 쌓이기 쉬운 커튼, 러그, 소파 틈새를 중점적으로 청소합니다. 청소기만으로는 부족해요. 미세먼지나 집 먼지 진드기는 물걸레로 닦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그녀는 환기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허락하는 한 자주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습도 조절을 위해 계절에 맞게 가습기나 제습기를 사용합니다. 집안 환경 관리는 특히 호흡기가 약한 노인들에게 중요해요. 깨끗한 환경은 건강의 기본이니까요. 매일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노년의 건강은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생활 습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절대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다가오는 환절기와 그 이후의 계절들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꼭 지켜주세요. 그래야 환절기에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피실버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